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제236기 임시회가 개회되어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생활 증진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 및 주민 수건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계실 거예요? 예. 기획공보실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정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경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하게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146억 2,67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40억 1,59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에게는 기존 예산액보다 537억 3,751만 원이 증가된 6,077억 5,229만 원이고 특별에게는 기존 예산액보다 2억 7,844만 원이 증가된 68억 7,44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혼회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1,955만 원이 증가된 23억 3,933만 원으로 영상중계 시스템 등 자산 취득비로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불용물품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하여 5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충촌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보통세 세수 증가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210억 5,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9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 수입 등과 내부 거래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 122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7억 354만 원이 증가된 1,355억 9,944만 원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115억 8천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 중촌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 3억 원, 보건소 인시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1억 4,59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수입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및 부당이득 환수금 등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및 충촌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선덜 경로당 신축 등 특별조정교부금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존 수입 등과 내부 거래는 2020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등으로 39억 5,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90억 1,442만 원이 증가된 4,698억 1,352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 193억 7천만 원, 경로당 신축 13개소에 46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전사용분 33억 2,400만 원, 충무 내거리 1원 침수 대형사업 8억 원, 소로3 대사 37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 원, 문화주공아파트 1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2억 2,5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4만 원이 증가된 68억 7,449만 원입니다. 349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844만 원이 증가된 11억 2,313만 원으로 2020년 의료급여기금 운영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과 구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 현안 및 주민 수건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기획공모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총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개요와 7페이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반 조정교부금, 미반영분, 각종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해 집행된 사전사용 예산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경로당 신축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급한 사업에 대한 사전한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재원 분석을 통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할 것으로 설계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청역하고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후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모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 사업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의거 의회 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대전시에서 저희 중구의회 의사국으로 부임해서 오신 지가 3개월 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전시 선진 행정을 토대로 의사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합과 업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보다는요 업무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에서 추진 실정란에 보면은 그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이문 방문에서 방문자 4명, 의장, 상임위원장 1명, 의원 2 그렇게 하셨죠? 네.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노인 요양시설 이문 방문에서 이거 일자가 틀리는데 여기는 방문자가 왜 없나요? 여기 누가 가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네. 누락된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그 구쪽 상단 부분에 보면 육군 제1070 부대 5대대 방문 예비군 현역 장병 격려 이 안에도 지금 참석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해주시고요.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중구의 방문 간담회 개최. 근데 여기 참석자는 의장. 여기 실명을 거론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네, 이 업무 보고에서 이제 실명을 이제 기재한 부분은 이것은 이제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잡고. 의장님, 이 부분에 저기 그 붙여주세요. 네. 또 그 아래 보시면 중구의 유공 구민 표창 수여에도 본회의장 외 5. 본회의장 이게 무슨 뜻이죠? 장소? 본회의장 외 5? 자세히 안 봤더니. 네, 그 중구의 30주년 기념 표창을 네. 하면서 네. 그 표창 수여를 본 회의장에서 주로 했는데 또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그날 그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제 그 의장님실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서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군데가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네. 네. 이거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는 좀 일관성 있게 그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게 실명 결혼하는 거는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명을 좋아하는 의원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여기 의원만 이렇게 실명을 갖다 거론해 준 거는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된 모든 책자에 포스트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부장님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욱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사국장께서는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나 또 예결위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자료 작성할 때 검토 안 씁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야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이런 일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구의 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해하고 다시 돌아서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일결위 심사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이해 추경 재재난 목적 예비 좀 볼게요. 사업명에서 157조. 기존 예산액이 30억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30억이 추경에 올라와서 60억인데 현재까지 소진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현재? 예, 이정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재난 목적 예비비가요. 예. 7월 말 현재로 2억 4,200만 원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하고 지난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그 버스 임차료, 그다음에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한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그렇게 해서 2억 4,2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8월이 지났어요. 예. 그 외에는 별 쓴 게 없죠. 지금 현재는 예. 현재는. 예. 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센터를 본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거기를 많이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저도 그 의원님들 좀 보고 했는데 거기 버스 임차료가 3천만 원이에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총 몇 대가 투입됐습니까? 저희들 240대 지금 투입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12, 2천만 원하고 특교 2,200, 저희들 구비 3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임차료가 구비 3천만 원? 예. 그러면 저기 또 특교세하고 특교세하고 12하고요. 이거 별도로? 이건 별도로 나간 예산인데? 이 예산 저희들 이제 12하고 특교 가지고 4,200 가지고 하다가 모질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비 예비비로 3천만 원 저희들 투입한 겁니다. 버스 임차료만 나간 그 예산. 그거는 30만 원씩 해가지고 240대 해서 한 7,200만 원 저희들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이 그때 그렇습니다. 7,200만 원. 예, 7,200만 원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200, 특교 2,200. 버스 대여비만 총 들어간 예산이 예, 그렇죠. 240대로 해가지고 총 예. 그 하루에 30만 원. 예. 그래서 산출 기준은 그렇게 나왔는데 정확한 집행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좀. 본인이 이제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어떤 버스는 뭐 한 10번 넘게 타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타신 데는 좀 많이 타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론 거리도 유효하지만은, 이 버스 투입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거기 그 당시 때 뭐 한여름이었었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고령자들이 이제 진료센터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동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그 당시 투입했다는 차량이 많다 좋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그때의 탑승 인원이 뭐 한 대의 탑승 인원이 얼마 있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중구가 효를 상징을 하는 우리 중구예요.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버스에 수송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버스가 투입까지 필요로 할까? 왜 그러면은 시간차별로 버스가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어떤 버스는 뭐 거의 한 10분? 이렇게 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버스비에만 특별세 뭐 시비 뭐 다 포함해서 한 7,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예. 7,200만 원이. 그러고 이제 이번에 추경에 3천만 원을 이제 더 올렸어요. 30억입니다. 저기 뭐야 30억을 예. 30억을 올렸는데 지금 75세 어르신 예방접종 대상자 수송 버스 임차료를 보면은 우리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3천만 원 이거죠. 예. 그럼 이 임차료 여기다 다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특별세 뭘 다 해서 올렸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3천만 원만 밖에 안 들어갔구나. 이거 뭐 더 추가될 게 이렇게 보면 7,2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질의에서 7,200만 원 들어가는지 알지 아무도 모르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들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2하고 특교는 일회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내역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구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중국가 물론 코로나가 심각해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거의 가 계시고 또 구청장도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 하루는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상함을 좀 보여주고 이제 그랬는데 물론 효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중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중국 관내 영업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마음이 착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온통 거기에 매진다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간호사들도 계시고 그런데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걸 보고서 이렇게까지 누구야 우리 구청장이 우리 중국 관내의 모든 일을 아주 거기서만 매진하면 되실까 이런 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이런 질의를 하면은 우리 실장님 입장이 이제 곤란하실 건데.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30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재재난 목적을 위해서 이제 현재 지금 8월 우리가 9월달 아니겠어요? 9월달인데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 지금 남았죠. 회계는 동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게 30억을 지출할 수 있는 뭐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재난 목적은 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저희들을 뭐 지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건데요. 기존에 지금 30억 중에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4,200만 원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26억 내지 한 7억 정도가 남았는데 요 27억에 이번에 저희들 그 코로나 상생 그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이 저희들이 28억이 있어요. 그 28억에 이제 시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가 7대 3으로 부담을 하는데 그 30% 부담이 저희들 소요액이 거의 한 28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재난 목적 예비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9, 10, 11, 12 뭐 가을 태풍도 올 수도 있고 또 향후 연말까지 어떤 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 목적으로 재재난 목적 3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까지 예비비 30억 중에서 우리가 2억 4,200 4,20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 8개월 동안? 예, 그렇습니다. 8개월 동안 2억 4,20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27억 정도, 27억 한 5천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28억은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출할 계획이니까 지출되겠지만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9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출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27억이 지출 안 했다고 하면은 한 27억 5천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 요거는 저희들 지금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금 현재 그제 6일부터 지금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요 돈으로 저희들이 구비 부담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28억이 이번에 구비 지원금을 안 나갔다고 하면은 이대로 그냥 남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지 저희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9억을 과연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재난재해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지금 재난관리기금 저쪽 재해대책 저쪽에 안정과에 있는 예산도 거의 많이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 예비비로 과연 재난재해 예비비로 이렇게 29억씩을 과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걸 고려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회계연도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재난지원금이 이번에도 28억이 안 나갔다고 치면은 이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저기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상생지원금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28억을 지출 안 하면은 사실은 아니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29억을 더 확보를 해놨다가 또 재난지원금이 또 나갈 일이 있다면 뭘 필요하고 써야 지출해야겠죠. 하지만 앞으로 회계연도가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종립추경법이 안 남는데 그렇잖아요. 12월달 종립추경법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3개월 동안에. 예. 근데 과연 이렇게 예비비를 물론 뭐 여유가 우리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은 예비비를 많이 쌓아놓고서 재난에 대비를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구조 자금 형편상 이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네, 육사님 말씀인데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재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하는데 지금 가을에 태풍이 또 가을 태풍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떤 게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국민상생지원금 100% 다 나가면은 지금 재재난 목적비가 제로거든요. 네. 제로 상태에서 9월, 10월, 11월, 10월까지 재재난 뭐 관련한 태풍이나 이런 거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에 192억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뭐 여기는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도 지금 14,000
400개소가 저희들이 지금 잠정 업소수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날지도 저희들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재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또 추가 지출 소요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산서 147쪽을 봐도 지금 세입 부분에서도 손세계 잉여금이 이게 지금 집행기지하는 집행 잔해이기 때문에 손세계 잉여금도 많이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예. 그렇다고 보면 이거 이런 것도 재난 이거 기금도 지금 30억을 편성을 해놨다가 3개월 안에 소진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지 않으면은 괜히 지금 아무래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돈을 그냥 묶어놓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염려하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 저희들이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닌데요. 만약에 또한 이게 예비비 목적에 재재난 예비비가 하나도 없을 때 문전 소요가 또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물론 이제 상당히 답답한 입장이 그걸 처하거든요.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지금 아까 실장님 가서 태풍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제 9월달 지나면은 태풍은 사실 9월달까지가 태풍이지 10월부터는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례적으로 보면은 과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회계연도가 다 돼가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우려에서 일단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를 좀 예, 참고해서 참고를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 센터가 이제 봄부터 설치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사실 올 여름에 상당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유례 없이 무더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공직자 여러분들께 참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이제 봉사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도 하고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직접 논의를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 무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덜했는데 바깥에서 교통공사라든가 버스를 태워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휠체어를 밀어주고 접수에서부터 마지막 바깥에 가서 버스 승차하고 수용차 승차할 때까지도 단 한 사람의 불상사도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고 하느라고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하고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어디 가서 이런 대우를 받겠느냐, 참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가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 번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방과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중국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분하고 또 적십자에 활동하시는 분들 또 통반장님들 이분들 오셔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역할은 거진 다 바깥에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발열 체크에서부터 이런 허드렛 일을 차분히 많이들 해주셨는데 그분들한테 10,000원씩을 지급을 하는 걸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10,000원씩을.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오전반 오후 이렇게 4시간씩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해주고 했는데 사실 식사라도 제공을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오전반에 끝나고 가는 분들은 점심이라도 좀 이렇게 식사 제공을 해서 식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이렇게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의원이.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봉사도 거진 해주는 분들만 이렇게 교대로 와서 하지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 중국 관내 자원봉사 회원님들 그리고 또 적십자 대전 세종 적십자 회원님들 이런 분들이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와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어차피 있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좀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이야 이제 날씨가 좀 더 시원해져서 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와서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또 그분들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와서 소리도 지르고 잘못했다고 하고 불평도 하고 이런 걸 때 아니 저분들이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없어요. 대다수 연세가 60이에요. 50, 60, 뭐 70대도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봉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오히려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 갑질을 당하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이건 아닌데 싶은데 그리고 또 식사를 한 끼라도 제대로 대접을 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 참 이건 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뭐 의원님께서 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세밀한까지 이렇게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만 원의 거기가 이제 수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죠. 근데 만 원이라 하는데 거기가 식대하고 교통비가 아마 최소한의 실비가 아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면은 또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거기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장님 예, 예. 30억이라는 예산이 예당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억 4,200배가 안 썼지 않습니까? 사실 상반기에 예산을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만 원에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런 거를 한번 네, 해당 그러니까 부서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거지. 돈을 떠나서 식권이라도 하나씩 발행을 해서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충무체육관 안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니어 클럽에다 위탁해둔 그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식권이라도 발행해서 최소한의 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아닌가 이런 권고를 좀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 그런 건 전반적으로요. 해당 부서하고 저희대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어쨌든 기회 있으면 예. 자원봉사는 참 말 그대로 말은 쉽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해보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 뜨거운 여름에 또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 맞으면서 또 비옷을 입으면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비닐을 비옷 입으면은 안에도 땀이 막 질질 흘러내리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었으니까 여기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불효불급한 예산 편성하지 말고 꼭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사업명에서 163쪽쯤 볼게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 친화 장려금. 네. 이 예산이 우리 이제 구비예요. 2억 2,600만 원? 맞죠? 네.
우리 상위도시에서는 이 행작과를 접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예결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20만 원씩 1,130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중구청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현재 뭐 공무원분들하고 뭐 청경분들 그리고 뭐 공무직 그리고 뭐 복직 예정자라든가 그리고 신규 예정자 그리고 뭐 시간 선택제 뭐 임기제 이런 분들 포함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1,127명, 8명 뭐 아니 우리 전 공무원 수만 공무직 공무원 빼고 수만 따지면 한 네. 808명 정도 됩니다. 800? 예, 8명이 됐고 이제 이게 8월 4일 우리들이 계획서 작성할 때 그 기준입니다. 800 몇 명이요? 808명. 808명. 네네.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공무직도 계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죠. 임용 예정자도 있고 뭐 예, 이렇게. 예. 이 예산 속에 이게 언론을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구의원도 지금 껴 있어요. 저도 언론 자료는 봤는데 네.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추경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보시면 대상은 이제 전 직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검토할 때는 어쨌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검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 중구의 의원들은 여기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8월 달에 이제 검토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치에 의해서 그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중구의 의원들도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저도 그거는 봤는데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저는 글쎄,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관련 과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그냥 자기대로 이제 글쎄 기사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언론에서 했나요, 그럼? 어떤 걸로 해서 쓰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과에서 해당 과 우리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아예 모르는 사실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중구의 의원도 포함된다. 이렇게 언론에 이제 접했는데 물론 이 어려운 상황 때 소상공 업체 가정 친화형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용을 예산을 짠 것 같아요. 1인 20만 원씩 우리 중국 감예산만 쓸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 이제 이 대회실에 임시 민원실을 만들어놨잖아요. 격실과 방문을 자제하고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들이 직접 가요. 거기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당직 근무할 때는 또 민원 신고가 지금 수시로 들어와요. 많을 때는 10건 넘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또 반드시 현장을 출동을 해야 돼요. 현장을 출동해서 계속 잠도 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또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아시겠지만 거기 파견이라든가 또 교통질서 유지하고 있고 또 관련 실과에서는 또 유흥업소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또 보건소는 뭐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건소 전체에는 뭐 아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고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이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그걸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동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전 동 직원들도 같은 이러한 반복되는 업무에 의해서 기존 업무 플러스 추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팀 효문화 관리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팀을 또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생활치료센터도 저희들이 계속 또 파견을 나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상당히 뭐 피로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지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엄연히 알아서 또 이분들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를 하게끔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전 국민이 다 누구 하나 뭐 빠짐없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이 됐든 상인들이 됐든 다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좀 넓게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드릴까 하는 아마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번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 예산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좀 짜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어려우세요. 다 어려우신데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내려주는 이 봉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좀 어려움을 더 감내하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 소비를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좀 더 좀 깊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육상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로 의원입니다. 네. 우리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게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았던 재난 때문에 뭐 전 국민에서부터 전 공직자 여러분들 사실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어렵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 친화 장려로 이제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을 봤어요. 아침에 보니까 부위원들까지 이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서를 보긴 했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사실 보건소는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도 코로나 접종센터에서부터 또 야간에 또 방역도 제대로 거리두기 하고 있는지 영업 시간을 지키는지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해서 계속 밤 10시 이후에도 12시까지도 고생을 하고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힘들고 고생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물론 말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 뭔가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위원도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서 또 누가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본인한테 이건 아니다 미친 거 아니냐
이거 물론 이런 발언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구의원들이 도 포함이 됐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가서 먹을 걸 먹이라고 돈을 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거 할 때 제목을 할 때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치료 장려금 이거보다는 이거보다 더 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목을 좀 붙였으면 좋지 않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치료 장려금 이게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무부서 사실 보건소 같은 데다는 여기 문자를 본인한테 보내주신 분도 보건소는 어떻게 대우를 해줘도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문자에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를 이렇게 1130명 물론 다 이제 똑같이 고생들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특히 더 고생을 하는 경무부서 이쪽만 좀 했다면은 이런 비난은 받지 않았을까 아닌가 이런 또 생각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다들 똑같이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경무부서만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조례나 이런데? 네, 뭐 근거 같은 거는 뭐 사실 그거를 같은 지금 육상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가 지금 현재 뭐 거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플러스 그 기존의 업무에다가 새롭게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인력으로 파견이라든가 선발돼서 별도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선별센터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공백을 또 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죠. 따지다 보면은 또 전체 대다수에게 거의 뭐 전체 직원들이 느끼는 우리 뭐 당직도 다 하는 거니까 또 그런 영향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영향도 상당히 커요. 언론의 영향이 무서운 거죠. 왜 그러면 보건소나 방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방호복을 입고 더운데 힘들게 하는 이게 언론에 자꾸 비춰지니까 그분들만 많은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비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일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모르니까 비난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차별화해서 좀 이게 대가를 좀 지불하는 것이 어떤가. 차라리 금액을 좀 차등을 줬다든가 아니면 일부 경무부서만 좀 했다든가 이랬으면은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쁘게는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일괄적으로 이제 다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더구나 구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지불한다니까 아마 그런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그 언론사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정을 좀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더 어려운 경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에 대한 뭐 상황하는 그 대우를 더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옥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진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 보면 구내식당 환경 개선에 있어서 구내식당에 식탁과 의자 교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 내용 요소가 8년인데 지금 현재 23년 이상 경과가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연수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쓸만하더라 이렇게 아까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글쎄 뭐 교체하려고 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90년 3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뭐 연수로 따지면 30년이 이제 경과가 그러긴 하네요. 된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뭐 녹슬다든가 뭐 군데군데 그 사용을 한다는 뭐 그건 기준은 사실 뭐 어떻게 정하기는 사실 쉽진 않지만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지났는데 뭐 그 물건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찌로 들고 돼 있는 거, 나무로 돼 있는 거죠? 예? 칡 철로도 돼 있고요. 뭐 이렇게 네. 같이 뭐 혼합 재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녹나비도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의자가 또 하나는 뭐그 다리 중에서 하나가 좀 안 맞아서 삐딱거리는 것도 있고 뭐 좀 대부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뭐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뭐 새 것보다는 위생상 좋지는 않겠죠. 잘 알겠습니다. 네. 16쪽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중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작년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요번에 이제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 100만 원에서 시급이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게 뭐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올려서 나도 1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작년에 그 100만 원이라도 지원받은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네. 그게 몇 명이나 작년에는 작년에 혜택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가 봐요. 11명 정도? 네, 11명이 이제 확정이 돼 있어서요. 예. 우리 파악해 본 게 아니고 11명.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하는 인원수를 좀 파악을 해서 미리 이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아, 예. 예산 편성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올라간 금액에 예산이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인원수에 어느 정도 따라서 이제 예산을 하는 맞춰서 겁니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또 너무 워낙 많으면 또 그때 조정을 할 수는 그럼, 있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많지가 않기 예, 때문에 안배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또 생활 지도자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더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원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원호 의원입니다. 계속 네. 연일되는 의정할 그 회기에 답변하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 친화 그 장려금하고 구내식당 환경 개선 예산을 보면서 지금 우리 현재 그 상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그 예상치 않은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 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영업 손실로 인해서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래도 월급쟁이들은 봉급은 깎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서 좀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구내식당 환경도 물론 내고 연수가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공공기관에서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 먼저 챙기고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분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부서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금 시간이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조금 더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진짜 주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도록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시겠지만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예, 이번에 말씀을 저희들이 드립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195억 정도 이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금액을 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이러한 사례는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일부 그 소상공인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고 의원님 말씀에 뭐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무원들이 뭐 제 밖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그 쓰는 것도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놀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상생하고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한 195억을 지원해드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같이 좀 검토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호 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야외 운동기구 설치해서 2천만 원을 지금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석교동 동명중학교 쪽에 석교동 산 10-4번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석교동 산 10-4번지를 본 의원이 지도를 한번 보니까 동명중학교 뒤에 산이더라고요. 그 야산. 근데 동명중학교 뒤에 거기가 운동기구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거기 운동기구가 한 2점인가 3점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산속에요? 그 동명중학교 바로 뒷 언덕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희들이 거기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등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등산로 쪽에 여기 설치가. 그러다 지금 거기 설치가 돼서 거기는 본인이 알기로는 운동기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그 학교 바로 뒤에 능선에 거기 있습니다. 등산로. 본인이 한 번씩 여기를 이렇게 보는 데인데 운동기구 있는데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그 학교 바로 뒤인데 여기가 운동기구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네, 맞습니까?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해서 그렇습니까? 요구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주민들이.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한다? 추가 설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추가 설치? 네네. 한 대에 4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공사까지 해서 하거든요. 이 기구를 설치할 때 기구 설치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 설치해놓고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보면은 설치했는데도 야외 운동기구가 이럴 때 겨울 한여름에 땡볕이라든가 겨울에 추울 때 봄, 가을에 이렇게 올라가시 다니면서 한두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이 집단위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밭체육관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센터 같은 데 있죠. 그 앞에 설치하는 거 이런 데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거진 이용자가 많지 않아요. 물론 가끔 있겠죠. 그래서 가령 위치 선정을 할 때 좀 잘 좀 선정을 하고 또 기구를 이게 선택을 할 때 이게 보면 이게 사용 연한이 길지가 않더라고. 이게 물론 이제 바깥에 야외 설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햇볕이라든가 비라든가 이게 눈에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산성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기구가 이제 안에 고무바퀴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고무바퀴 이게 삭고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게. 2, 3년이면 벌써 삭아서 이게 기구가 소리가 나고 뭐 삐그덕거리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데 기구를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좀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품질이 좀 좋은 걸로 단단한 걸로 이렇게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야외 아까도 얘기했지만 햇볕이나 비, 눈에는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특히 고무바퀴 같은 거 약한 거 뭐냐 스프링 같은 거는 2, 3년이면 사가서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러면 설치해놓고도 관리도 어렵고 또 사용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다음 또 대전천에 그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하상도에 제일 민원 많은 것이 운동기구입니다. 지금 제일 민원 많고 그건 또 우리 구 관할도 아니고 대전천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이다 보니까 직접 연락을 해도 민원도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 공재 여러분들께서 대전천이나 유동천 이쪽에 거 좀 관리 좀 대전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도 관리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가능하면은 좀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좀 단단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선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질인데 우리 대흥동에 있는 뼈쪽집 있죠, 뼈쪽집. 예. 그 관리 주체는 어딥니까? 그 재개발조합. 재개발조합에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게 이제 이전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그분들의 소유로 돼 있어요. 그럼 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구해서 관리를 하고요, 보수 같은 거는? 근데 뭐 그 등록문화재로 이제 가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 전문가들이 또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성립됩니다. 그럼 현재 관리 주체는 대형도 그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소유권이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쪽에 돼 있고 관리도 현재 그냥 그 문단속이라든가 이 관리 자체도 그쪽에서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가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군의원에 가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고수습 치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형동 분들이 그 주변 분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문을 따고 들어가 안에서 문 걸어 잠궈놓고 안에서 고수습 치고 여름에 그러고 있다고요. 그 관리 주체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 문화재로 가등록 돼 있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보수는 우리 구비나 시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금이? 보수가 필요하면은 뭐 매칭을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문단속이라든가 그 개방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면은 그 재개발 조합 쪽에서 한다 뭐 키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열쇠도. 근데 그 안에서 고수업을 치고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본인을 가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문화체육관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그 207페이지 보면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있죠. 네.
이번에 추경에 115억 8천만 원을 요구했네요. 맞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 처음부터 사업 계획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심사할 때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5억 8천만 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사안 자체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의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확실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건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준다 하더라도 추가로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비교해 볼 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뭐가 좀 나와야 돼요. 집행부에서. 당초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했다. 또 지역이 확대가 됐으면 어떤 사유로 해서 이 지역이 확대가 됐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심사할 거 아닙니까? 좀 보탬이 되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자료는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될 때까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